오늘 배울 거는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건널비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울어요. 그래서 부피랑 그 단위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네. 140쪽.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부피나 건널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부피는요 상자에 물건을 담을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고 건널비는 이제 그것을 포장할 때 그 겉면의 넓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부피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 모든 것들 부피가 있어요. 심지어 이 분필도 부피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종이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종이 인형이 아니잖아. 모든 것은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부피가 다 있어요. 부피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부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그치? 맞아? 근데 보통은 상자끼리 비교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가장 쉬운 게 요 놈들이야. 그러면 어떤 게 더 부피가 크냐 작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피가 크냐 작냐를 따지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를 봤을 때 가로나 세로,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가 다르거나 이럴 때만 부피를 직접 맞대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뭔가 더 많이 들어간다, 뭔가 더 적게 들어간다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부피가 큰 거겠지? 더 적게 들어가는 게 부피가 더 작은 거고요. 그러려면 단위를 맞춰주거나 뭐 그 안에 들어간 이 가나다 상자 안에 들어가는 지우개 그걸 똑같은 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맞대서 비교를 하거나 근데 직접 맞대서 비교를 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중에 이 중에 적어도 두 개는 같아야 비교가 가능해요. 가로, 세로가 같거나 가로랑 가로가 같고 세로, 세로 같고 이렇게 같거나 아니면 뭐 세로끼리 같고 높이끼리 같고 가로는 다르고 이렇게 둘 때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단위를 이용을 하는데 그 단위는 보통 쌓기나무가 많이 될 거예요. 쌓기나무를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냐 그 차이야. 그러면 거기서 문제 1번으로 이제 가봅시다. 새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한대요. 네모안에 알면서 말을 써넣으래. 그러면 가나다를 이제 비교를 할 거야. 직접 맞대서 비교한 상황이야. 그치? 근데 보니까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다 어때? 다 똑같이 4cm로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어때요? 세로도 5cm로 다 똑같아. 그치? 그러면 가로, 세로가 지금 같고 높이만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높이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높이가 제일 높은 애가 부피가 가장 큰 애겠죠? 가로, 세로는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부피가 가장 큰 직육면체는 누구? 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애는 그러면 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직접 맞대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41쪽의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상자와 맞대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를 찾아 기호를 쓰래. 그럼 직접 맞대서 부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셋 중에 둘은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가는 할 수 있어 없어? 다 달라서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그치? 나는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는요? 다 될 것 같아요. 가로랑 높이가 똑같고 세로만 다르네. 그럼 얘는 되네. 그치? 셋 중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맞대서 비교할 수 있는 거 다. 됐나요? 네. 그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 봅시다.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거라고 해요. 그걸 우리 단위라고 하죠. 네. 그러면 가의 쌓기나무는 몇 개가 있을까요? 32개? 8개씩. 4, 32. 나는요 몇 개가 있어요? 나는 직접 세보세요. 몇 개 있나? 24개. 24개, 그치? 네. 그러면 쌓기나무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부피가 큰 거겠지? 네. 누구야? 가. 가. 넘어가요. 네. 다음에 4번. 상자 가에 가하고 나의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담아서 부피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물음에 답하래. 자, 그러면 가에 담을 수 있는 거 우선 가로에는 3개, 네. 세로에는 몇 줄? 6개. 6줄. 그 다음에 높이에는 2층짜리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가에는 몇 개 들어가? 가에는 3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네. 3 곱하기 6이 1층. 1층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네. 얼마? 36개. 36개.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가로가 2줄, 세로가 4줄. 그리고 3층짜리, 그치? 네. 그러면 한 층에 8개 있는 건가요?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3층짜리니까. 네. 24개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부피가 더 큰 거 누구예요? 가. 가. 그러면 부피를 구해 볼 건데 네.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네, 그렇지? 네. 이런 단위가 나와. 그러면 얘는 한 편이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해요. 네. 그러면 얘는 읽을 때 1, 그 다음에 세제곱이라고 읽어. 제곱 센티미터 기억나죠? 네. 그거랑 똑같이 읽으면 돼. 이번엔 3이니까 세제곱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다, 그치? 네. 그럼 여기서 1한 변이 1cm의 정육면체가 몇 개 들어가 있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네. 얘네처럼요. 그러면 가로에 몇 개? 여기서 가로에 3개, 세로에 6개. 그거 곱한 게 1층이었지,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곱한 게 우선 먼저 나오겠네. 네. 그러고 나서 몇 층인지 알아야 했어,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몇 층인지 그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를 구해볼 수 있었어, 그치? 네. 이렇게 쌓기나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정육면체랑 직육면체랑 똑같잖아, 그치? 네. 맞아. 그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으로 또 가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이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요. 그러면 가로에 몇 개? 가로에 2개. 네. 2개. 그러면 1층에는 1층에는 6개. 2 곱하기 3, 그치? 6개. 네. 그러면 이걸 몇 층짜리로 만들었어? 4층. 4층짜리로. 그럼 2 곱하기 3이 4개. 4개, 4세트 있는 거네, 그치? 네. 그럼 쌓기나무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총 몇 개야? 24개. 그렇지.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도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24. 세제곱. 그렇지.
2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제곱도 있어요? 4번 곱하면 4제곱이겠죠? 아. 얘는 지금 보니까 3번 곱해서 세제곱이야, 그렇지? 아. 그럼 2번 곱하면 제곱이고요, 그렇죠? 네. 그럼 5번 곱하면 다섯 5제곱, 그렇지? 네 제곱 맞아. 센티미터. 근데 보통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옆에 143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단위에 대해서 부피의 단위 조금 더 키워볼 거야. 네. 그러면 아까 부피 단위가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있었어, 그렇지? 네. 근데 꼭 센티미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에, 그렇죠? 네. 뭐도 있어요? 미터. 미터도 있어, 그렇지? 킬로미터도 있고, 맞아요? 네.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작은 거는 많이 안 나오니까 우선 큰 놈부터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럼 얘는 한 변이 1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놈은 우리가 1 세제곱 미터라고 읽겠지. 네. 그러면 얘는 1m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였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네. 그러면 이거를 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요거 몇 센티야? 100cm, 그치? 네.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몇 센티? 100cm.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몇 센티야? 100cm야, 그치? 네. 그럼 얘는 100만 세로 1하고 0 6개 쓰면 돼요, 그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를 바꿀 거야, 그치? 네. 1 세제곱미터는 그러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를 찾아볼 수도 있었겠다, 그쵸? 네. 그럼 이제 사악한 애가 하나 나와요. 저 세제곱 킬로미터, 그쵸? 센티미터로 맞추면 우선은 1kg가 1000m니까 0을 9개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0을 6개를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43쪽의 문제도 1번 알맞은 단위의 동그라미를 하래요. 첫 번째는 필통. 뭘까요? 약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왜냐면 이 제곱 센티미터는 넓이에요, 그렇죠? 네. 평면을 뜻해. 네. 근데 부피는 입체를 뜻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냉장고는 세제곱 미터. 그렇지, 얘는 세제곱 미터에 가깝겠죠? 네. 이걸 어떻게 세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했나? 미니어. 심지어 여기 앞에 소수야 1.2 세제곱 센티미터. 와우. 가능한가? 센티? 진짜 미니미니 상처 아니에요? 개미들도 안 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개미들 데뷔가 1cm 아니니까? 개미 했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는 그것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하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 찾을 건데 여기선 지금 센티미터인데 여기는 세제곱 미터로 바뀌어 있어, 그렇지? 네. 맞아? 네. 그럼 이걸 다 미터로 바꿨다는 얘기네.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가로 3m, 세로 2m 있고 높이 6m. 그래서 얘는 36 세제곱미터. 그렇지. 36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봐야지. 그럼 직육면체 부피 찾으래. 그럼 500cm 네. 곱하기 300. 300.
곱하기 200. 4 곱하기 얼마예요? 잠깐만 여기 지금 3,000원. 우선 5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5 곱하기 3 15. 15 곱하기 2 30. 30 쓰고 0 몇 개 붙이면 돼? 6개 3,000원. 3,000원. 3,000원이야? 3,000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번에 같이. 그러면 얘를 세제곱미터로 바꿀 거야, 그치? 네. 그러면 0을 몇 개 없애줘야 돼? 6개. 0을 6개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30 30 세제곱미터. 그렇지. 네 번에 같이. 그 다음은 건널비인데 건널비는 그냥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끝나요. 이거 다 배웠네. 너무 쉬운 거. 네, 동계도 넓이 그렇지 않습니다. 끝났어. 안 할 거야, 거기. 네.